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나는데 티타임을 가지고 올까요? 계속 올까요? 네? 하고 나셔? 예, 그렇지. 하겠습니다. 우리 원덕교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는 중에 신입사건이 나왔는데 제가 그 장본인이 한 10년 동안 그 건으로 해서 징계를 먹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법감 항마 6,000명에 들지도 못하고 매일 법감 항마입니다. 영광이네. 그 6,000명 중에 못 들어간 것이 가문의 영광인지 좀 모르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10년 동안 쉬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삶을 좀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얘기를 못했던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떳떳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이 떳떳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복마전이에요. 복마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격이다. 만약에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히 뭐 이제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성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가정에서 있다고 하면 그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걸 감내하는 것이 낫지. 그걸 얘기해봐야 내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격이다. 그때 만약에 그게 제대로 터지고 뭐 했으면요. 4명은 감옥에 갑니다. 4명은 감옥. 저는 검찰청, 경찰, 불려다니면서 다 받았어요. 받았어도 저는 감옥에는 안 갔거든요. 그리고 수사를 안 하고도 싸웠어요. 그 검찰청에서. 수사를 너 어떻게 했나? 너 감옥에다 넣는다. 뭐 해봐라. 근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쪽에는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 2명하고 검찰 수사관하고 3사람이 한편이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 봐라. 그러려면 너 봐라. 큰 소리 치고 싸웠어요. 그것도 저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 주에 그 수사관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수사하는데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판결문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 명명박백하게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판결문은 행방불명 되는 가운데 그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면은 다 나와요. 난 그걸 보고 내가 떳떳하다 하는 생각.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건 자꾸 우리 회장님, 원덕 회장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거예요. 그 회장님. 그러나 또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내 재산도 다 날라가고 아버지 재산도 다 날라갔지만은 내 스스로가 떳떳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지. 내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미래에 뻗다고 여기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참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각설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글은 나와 있는 대로 읽으시고 이제 교원 개정 특위가 제가 이제 됐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 사고 친 사람이지. 예? 이 전과자인데 그리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퇴임도 거기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는 수의단이 8명이 있어요. 수의단 중에서도 아주 실력 있는 중앙이 계시죠. 수의단 중앙이 계시죠. 또 교정원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특별위원회. 수의단이 8명이 있어요. 제가가 8명입니다.
23명인데 특별위원이 제가 8명, 수의단 8명, 일반 교육자 8명인데 일반 교육자 8명 중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노인이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분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 보사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부총장이다. 원남교당 회장도 오래셨고, 또 미주대 선악대하고 대학원장도 하시고, 또 종사회예요, 종사회. 이제 그런 분들이 또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또 법률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의견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해서. 근데 그것이 그러면은 그 중에 수의단도 있고 교정원장도 있고 뭐 하루에 한두 번은 만날 거 아닙니까? 종법사님하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무슨 의견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해서. 근데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랐다? 말도 안 돼요. 그런다고 하면 그 안에 있었던 교정원장이나 수의단들이나 중앙 이런 분들이 뭐가 있냐 이거야. 그럼 평상시에 대화를 안고 지내느냐. 소통 불통이다 이거죠.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무엇을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만에 내놓으니까 그것도 7월 17일이라고요. 재헌절날. 내놓으니까 종목사님께서 거기 딱 오셔가지고 나는 종목사님께서 나오리라고는 우리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전에 수의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 듣고 그러면 특별위원 중에 수의단도 있고 또 교조원장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회의 내용을 얘기하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종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나오신 거예요.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1년 6개월 동안 한 것이 이거 뭐냐. 개정안이 구태타다 이거야. 구태타. 우리가 무슨 군인도 아니고 무슨 권력이 욕심나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구태타다 이거야.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다. 옛날로 해라. 옛날식으로 해라. 자구나 수정하고. 자구 수정이요? 요즘 컴퓨터 넣으면 다 컴퓨터가 다 해요. 우리가 컴퓨터입니까? 기계입니까? 그러려고 특별히 오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제가 8명 중에 한 5분은 사퇴를 했을 거예요. 출가 중에는 저하고 강혜연 2사람 사퇴를 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단적으로 제가 비교를 하면 종법사님께서나 중앙정부에서는 종법사 중심 공화제를 한다고 해요. 종법사 중심 공화제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현재 그 법원 교원은 1인 전권 전체주의 제도 정도 됩니다. 이게 이 법 내용을 보는 거예요. 종법사가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1인 독주 전체주의 제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법사 중심 공화제라고 하는 걸로 포장만 되어 있는 거예요. 말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단적인 얘기는 뭘로 증명할 수 있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혼자 다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잘하는지 모르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주시대 때는 옛날 군주시대는 가깝고 거리적으로 가깝고 사람도 적고 하니까 일이 적습니다. 그래도 혼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원불교는 세계적이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다 뻗어 있고 또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으로 아무리 번다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분권을 좀 일을 나눠서 해야 된다 하는 골자를 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종법사님을 보호하고 종법사님을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종법사님은 정 모은 다음에
거부권과 비상권만 주면 됩니다. 그걸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 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저 3,000배 받으면서 저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 양반 뭐 했어요? 나는 그 양반 평생 아무것도 없고 산은 산이요 물은 그 한마디만 따오고 그래도 그냥 존경하는 스님이 된 거예요. 응?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라 이거야. 종교지도자가 되었으면 뭐 돈, 인사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돈, 인사 관계하면요 그런 법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줘도 그냥 내버려 버려야 돼요. 공부하고 제대로 하는 분들. 근데 이 법을 우리가 만들으니까 뒷방노인이다. 응? 개정안이 구태타다. 직무유기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사퇴했죠. 응?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보면 자 종법사라고 하는 지위도 옛날하고 확 틀려져가지고 주법이라고 했죠. 주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원불교. 주법이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원불교 사전 새로 나왔죠? 거기에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그 위원들한테 물어봐서 야 이런 것이 있는데 왜 니들 왜 이거 안 해놨냐? 모른다 이거야. 모르는 개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주법이 뭡니까? 옛날에는 대종사님이나 정사님이 이 용어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권위적이고 신격화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법률 논에 보더라도 인도적인 공정한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법을. 그러면 이 주법에는 공정한 원칙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틀렸다. 그 벌써 결국에는 이 종법사라고 하는 위치가 신격화되고 신앙의 대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대종사는 정치하는 게 맞냐?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 법에 보면은 전부 교정원장도 종법사 명을 받으려야 되고 감찰원장도 종법사 명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법사님께서 영전과 사면 복권권이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교훈 38조에 보면 감찰원 권한에 모든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내리는데 다 징계를 해서 결의가 되었어. 너는 3년 정직이다 하고 딱 내려졌어. 그럼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왜? 용서를 하고 봐주려고 하면 사면 복권을 통해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종법사님. 근데 그 법이 다 결의를 되었더라도 종법사의 재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법사님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결의한 것 법적으로 다 결의해서 벌이 내려져도 무효가 돼요. 그런 그 제도나 그런 지도자는요 아마 민주적인 사회라든지 조금 고등은 종교라고 하면 그런 법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프리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그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다 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도 없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헌법재판관이었던 김종대 씨는 이건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아니니까 옛날하고는 틀리니까 조금 나눠서 합시다. 그리고 종법사님께서는 거부권과 비상권을 가지고 그걸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전부 다 해야 된다. 옛날식으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은 종법사 중심제 공화제를 얘기합니다. 그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공화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복수 주권이에요. 너도 있고 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혼자 가지고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심점이 있으면 원심점이 있어가지고 모여져야 되는 것이지 혼자는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대통령 중심제 하면 대통령이 행정부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예요. 세 부서 중에서 하나를 내가 잡고 일을 하겠다. 그러나 나머지는 내가 거부권이라든가 좀 조정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개념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체제는 1인 전권 전체주의 체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는 한은 교단이 정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원기 98년 7월 21일 날 서울 원로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를 해서 교화가 전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내용적인 출가의 독선이 교단의 화합을 막고 발전을 저해하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출제가의 위상이 갑을 관계로 되고 제가는 헌공과 봉사 외에는 중요한 교정으로부터 배제되었거나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원기 98년 7월 22일 날 서울의 원로 교수님께서 종법선님께 올리신 청원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 교훈도 그 앞에 7월 6일 날 임시 수의단에서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9월 임시 수의단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교훈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근데 교훈 개정하자고 해놓고는 또 허나마나한 교훈 개정으로 회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오늘 다시 새롭게 해서 이 세기를 나가려고 하면 교훈부터 새롭게 정말로 종보사 중심 공화제 체제로 신답게 사신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옛날과 똑같은 체제로서 교단은 교화의 침체뿐만 아니라 발전을 기약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원 개정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20년 30년 교화 정치 아닙니까? 집 짓고 서울로 사무실 옮기고 그래가지고 교화가 된다고는 더 높게 건물도 100층 200층 올려야죠. 그 건물 지어가지고 된다. 또 서울로 사무소 옮긴다고 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첫째 교훈부터 정말로 새롭게 그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은 바꾸면서 조금 전에 우리 원덕 회장님 말씀하셨처럼 경제 논리로 보더라도 그 집을 지려고 하면 지금 부서지는 집을 지려고 하면 한 3,400 듭니다. 3,400 들어요. 그리고 정부가 글이 다 들어와도 쓰고도 남아요. 그런 집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한 2, 300 남잖아요. 그리고 그 남는 돈으로 다른 데라도 부동산을 투자하든지 다른 건물을 살아요. 그럼 그만큼 재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교단이.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운동문화원이나 이런 데다가 좀 크게 좀 진다든지 한복판에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집을 진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나는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덕 회장님 말씀대로 그는 역사와 한이 서린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교훈마저라도 교훈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들어가는 거 7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저 집 지는데 300억 600억 들어간다고 거기에 세 발의 피죠. 안 들어가고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택하냐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지. 쉬운 일이 있는데도 돈 안 들어가도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교단이 젊고 전문가 집단이 옛날에 전두환 때 가장 높은 사람이 학사, 석사, 박사에 누구요? 육사, 예? 육사전이. 우리 원불교도 석사, 박사, 뭐 외에 전문가들이 있지만은 교무가 제일 교무. 예? 헌법재판관 아무것도 아니고 조국사님이 한번 따오면 끝나버려요. 딱 끝나버려요. 뭐 그냥 뭐 아니면 헌법재판관 뭐냐 이런 식이야. 그런 전문가 집단이 소외되고 무시되고 그래가지고 교단이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모이겠어요? 그 양반이요 나오지도 않고 이제 원불교가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교무들이 알아서 하라고. 당신들 다 똑똑하고 돈데 전문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무 아니냐.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만약에 그런 집단이 계속이 된다고 하면 교단이 정말로 비전과 희망이 있겠느냐. 100년 고비를 넣으면서 이 산통을 되게 앓더라도 이 고비를 정말로 서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서 이 새로운 교원이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잘 정리해서 이 교원 하나라도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 희망이 있겠다. 그런데 옛날에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집은 새롭게 그냥 막 매칭으로 진다고 하면 성원 집을 딱 때려부수고 한다고 하면서도 이 교훈은 그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신은 이게 낡아 있다는 거예요. 정신은 낡아 있는데 이 옷만 그냥 새 옷 명품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이 바꿔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훈 그 내용을 보더라도 내용 자체가 종목사님 하나로 전부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왜 권위적으로 되어 있느냐. 조금 전에 원덕교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장기 집권입니다. 대사님께서 취임법문에 나는 잔임 기간과 더불어 15년만 할 것이다. 그래서 12년, 중임만 하고 12년만 하고 계속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법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당신이 원기 47년 2월달에 취임법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지켜야 되는데 나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 이 양반이. 국가 운하고 같이 간다. 네? 그 말씀을 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개헌하다가 쫓겨나고 군사정권 박정희가 군정은 이양하고 자기는 군인으로 돌아간다고 해놓고 변하고 그런 꼴을 보니까 도저히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 사람이 이 길을 나눠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변질이 된 거야. 그 변질과 다음에 교단도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것을 우리가 통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권위주의적으로 되고 1인체제가 된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 젊은 사람들도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종국사님이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렇게 해야 된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저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거기에는 동조 못 하겠습니다. 왜? 역사의 죄인이 되지는 않겠다. 그래서 교원이 옛날식으로 그대로 가다 보면 달라지는 것이 없다. 희망이 없다. 왜?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거울 삼자고 오는데 거울은 없는 거예요. 말만 거울이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인 거울이잖아요. 남한방 사건, 신협 사건, 또 하이원
비리지 사건 다 근데 실제적인 거울 아니에요. 근데 그분 원강 1호로 얘기를 보면요. 거울은 없어요. 거울은. 그리고 새롭게 해야 할 것도 없어요. 새롭게 해야 할 것은 다른 하나 있어요. 100주년 기념같이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량화로 가는 거예요. 소량화하고 물량화로 정신은 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원 개정이 새 판으로 되지 않는 한은 미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교원 특위도 저는 사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